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떻게 이런 후보가라며 오늘 아침에 공세를 편 문제가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피습당하기 전에 아침 회의 때 주장한 내용인데 말이죠. 같은 문제를 놓고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 반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두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5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이 바로 종잣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 브로커 매개했던 조우영이 10억 3천만이라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윤석열 당시 중수이익과장이 수사하고도 봐줬다는 그 의혹이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준에 딱 맞는 그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는 선거 막바지에 항상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류의 범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려고 해도 딱 그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분을 잡아서 정의 구현하려면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자,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이 어젯밤에 뉴스타파에서 공개가 된 것이고요. 이 공개가 되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걸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박 의원님 그 녹취록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듣지는 않았고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봤는데 제가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당시에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정말 많은 부산저축은행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아마 활동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전 재산을 날리신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에까지 참 연결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 우리 특히 야당에서 이 그분이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그 오랫동안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실체에 있어서 그 당시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그 자신의 법조계의 대부인 박영수 전 특검이죠. 이분으로부터 무마 얘기를 듣고서 그 당시 핵심 브로커를 사실상 봐줬다라는 이 언론 보도 굉장히 전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착 쌓여서 나중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 돈의 흐름 얘기했는데 돈의 흐름 곽상도 의원한테 가셨잖아요.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집 사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50억 클럽에 있는 많은 법조 브로커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대장동이 결국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냐. 이것을 그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번 보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도 어쨌든 여당에서 이건 정말 대선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상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 막바지에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할 때도 그랬고 늘 해오던 상투적 수법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런 거고요. 김만배 씨가 작년 9월 15일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던 전 언론노조위원장 만나서 만든 녹취록 아닙니까? 작년 8월에 대장동 문제가 터집니다. 그 이후에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역시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몸통이 이재명 당시 이제 경선 과정이었죠.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무슨 의도로 이런 녹취록을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아시려고 생각을 하고 이 녹취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전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국민의 관심을 얻기 전에 2014년 6월, 11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 측근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들. 그 4천억 원 도둑질, 정진상, 김용 의형제 맺겠다고 한 것들. 그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 권순일 대법관을 재판거래해서 이재명 구명을 했다는 게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사 검찰 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녹취록을 그렇게 믿는다면 이번에 어제 나온 녹취록을 그렇게 믿는다면 김만배가 사건 터지기 전에 했던 말을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걸 다 놓고 판단하시라고 생각하고 2009년에 발생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부동산 시행사를 만듭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수사였고요. 그 수사는 굉장히 잘된 수사로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이 누적이 되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다시 한번 수사 의뢰해서 2014년에 수사를 통해서 그 대출브로커 조모 씨 이름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네, 이재명 성남시장 정리해 주시죠. 전에 네.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수사하고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처음 중수이과장을 수사할 때 그 브로커에 대한 수사, 일반 대출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누적적으로 나중에 김만배 씨 같은 사람들이 화천대유를 사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대화 뭐 저는 결국 이 문제는 왜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특검을 하자 뭐 여야 상관없이 결과 상관없이 대선 결과 상관없이 할 때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봐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무리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라도 이봐요라는 그런 것을 현장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전 그런 것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좀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저하고 아마 이상현 의원님은 이 갖고 계속 토론하면 계속 시간이 갈 텐데 결국 이번 선거 결과 없이 관계없이 이 대장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저도 사실 여당과 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게 아마 이 부분이에요. 뭐 다들 뭐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특검하자고 했는데 상대당이 안 받았어. 그런데 뭐 여당도 그렇게 주장하고 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은밀한 그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막후까지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 진실도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어디가 반대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장동 문제에 관한 특검을 통하든 검찰을 통하든 아마 특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건 엄정하게 그 실체를 규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게 정치권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김만배 녹취록은 어쨌든 김만배 씨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의 뭐 전문위원이기도 하고 이 통화한 이야기한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 여기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사건 내가 검찰에 청탁할 이유도 없고 이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서 후배 검사들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기사가 조금 전에 또 막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조우영 관련 수임 사건은 불법 대출 당사자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돈 거래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이고 법무법인의 입장에서도 불법 대출 알선 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박영수 전 특검이 주장했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인은 예. 당연히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도 딸인가요? 네. 아파트도 그걸로 인해서 얻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던 박영수 씨의 얘기가 당연히 본인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 저는 박영수 씨가 이번 그 전체적인 이 사건과 관련된 그리고 이분이 오랫동안 이 검찰의 대부로서 활동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특검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도 기회가 된다면 사안의 전말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고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딸의 이름이 또 이런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만큼의 책임 있는 발언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대장동 설계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최대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 김만배 씨가 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김만배 씨는 예.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권순일 대법관 7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 녹취록 한 이야기 다 있어요. 남욱 변호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상현 전 의원님, 그 그래서 이야기는 저희가 잠깐만요. 뭐 많이 했던 이야기니까. 그러면 예. 권순일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김만배는 혜택을 받고 대가는 이재명 후보가 권순일 굉장히 좀 대법관 위험한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이 그래서 남아 있는 거고 한 을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남욱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거 막판이 유동규 씨 돼도 잠깐만요. 이상이론이 굉장히 2014년 제가 생각하면 아니요. 지금 돈 받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기 전에 김만배 씨가 3억 6천을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유동규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받은 돈이 이재명 재선 활동에 쓰였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돈 내기 그렇게 말씀하신 하신다면 거에 대해 책임질 수 충분히 있습니까? 이쪽에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언론 보도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특검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야 될 특검하자고.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상현 돈의 전 흐름은 의원님 어디로 말씀하세요. 갔는지 명확히 잠깐만요. 안다라는 거죠. 예, 말씀하시죠. 짧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발 사업 민간으로 그러니까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막은 사람들은 한나라당 전신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전신의 사람들인 것이고 돈의 흐름은 뭐 곽상도 등 많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받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고요. 조금 전에도 이 녹취록에 나오는 것처럼 공산당으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이 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팩트 알겠습니다. 하나만. 아, 잠시만요. 이제 왜냐하면 이상현 전 의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하셨던 이야기가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저희는 오늘 녹취록이 추가 공개됐다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을 제가 들어본 거고요.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고요. 자, 여야 후보들 이재명 후보도 이 뉴스타파 소식을 듣고 널리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뉴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저 대장동 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취적이라고 아주 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야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부정부패다 하니까 그 자기 밑에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 아래로 이 사람들이 다 했지 자기는 여기에 크게 관여한 게 없다고 발을 뺍니다. 시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업자들 몇 명이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땡겨가서 저런 부패 사건이 벌어졌으면 아니 시장이 몸통이지 실무 책임자가 뭐 몸통입니까?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공개가 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계신 특정 커뮤니티의 어떤 추천수, 조회수를 능가하는 추천수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뭐 어떤 드루킹 같은 조작이 아니냐
이러한 그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당 또 게시글은 지금 삭제가 됐다라고 그 해당 그 커뮤니티 관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짧게 마지막으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에 나오시는 마지막 출연인데 말이죠. 한 2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이 뭐 이틀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까 그 비전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를 잘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정치가 더 이상 과거로 좀 돌아가고 보복과 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돌아가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님. 투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5년을 맡아온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둘째는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어떤 후보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대한민국을 더 국격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이끌 건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론 이야기를 여당이 많이 하는데 정말 인물론 잘 비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선거 지금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 안 된 채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마지막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 출연하실 때는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니까 그때는 한번 우리 미래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굉장히 해보죠. 저도 떨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